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슬로건으로 해서 내걸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앞으로 경기도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이도형 청운대 연구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 인수위가 본격적으로 출범을 했는데 인수위의 방점 어디에 찍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난 9일에 인수위 현판식이 있었는데요. 이날 김동연 당선인은 실사구시와 공명 정대를 강조하면서 인수위의 비전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일머리로 이를 실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생과 실생활에 도움을 강조한 인수위원회에서 이런 당선인의 도정 철학을 바탕으로 업무 보고를 받고 앞으로 공약 이행을 위한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당선자가 일머리를 강조한 만큼 인수위는 전문성 위주로 꾸려졌습니다. 삼선의 수원시장 출신이죠. 염태영 공동위원장과 코스닥 재활의료기리 업체 대표인 반호영 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인수위원 면면을 살펴보면 대학 교수라든지 아니면 4차 산업 관련 업계 CEO 등등 각종 전문가로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분과는 6개 분과 3개 특위, 1개의 TF로 구성이 됐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점은 특위 중에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특위가 마련이 돼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경기도 북부 분도론이 앞으로 어느 정도 힘을 실지 않을까, 이렇게 본격적으로 추진이 예상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 당선인이 협치와 소통, 혁신을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강조하는 만큼 인수위에서도 이런 기조를 적극 반영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인수위원 중에서 2명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2명을 추천받아서 네. 선임키로 한 점 역시 이런 김 당선인의 협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협치와 소통의 행보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김동연 당선인이 남경필, 이재명 전 지사를 만나서 또 협치 그리고 경기도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조언을 구했고 또 오늘은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 당선인은 지난 수요일 수원의 한 모처에서 식당에서 남경필 전 지사와 오찬을 했는데요. 이날 함께 식사를 하면서 도정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 협치를 주제로 1시간 20분가량 환담을 나눈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남 전 지사는 협치와 도정을 협치와 연정을 도정에 반영한 장본인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네. 이날 김 당선인과 남 전 지사는 정책연대 인사 예산권에 대한 협치 연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다만 과거 남 전 지사의 경우는 도지사 할 경우에 여소야대라는 형국이었습니다. 비추어서 볼 때 지금은 여야 동수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네. 김 당선인은 연정까지는 아니고 우선 낮은 단계 협치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일정 부분 연정에 대해서는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네. 이후 김 당선인은 국회의원회관으로 이동해서 직전 경기도지사죠. 이재명 의원을 만났는데요. 1시간가량 이어진 대화에서 도정 운영 방안과 소통 방안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 당선인이 한 수 가르침을 받으러 왔다. 코치를 부탁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 의원은 저보다 잘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화답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 당선인은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전에 서울시청에 방문해서 오세훈 시장을 만났고요. 또 이후에는 오후에는 송도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 방문해서 유 당선인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수도권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 매립지 문제라든지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 수도권 3자 협의체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폭넓은 광범위한 형태의 이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김동연 당선인이 후보 시절 민선 7기와는 다른 정책 공약들을 제시를 했는데 이 때문에 경기도 정책 어떻게 바뀔지 궁금한데 대표적인 게 경기도 북부 남부 분도론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이게 해묵은 공약이고 여러 정치인들이 출마 때마다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경기 북도 분도론 그야말로 경기도의 단골 메뉴 해묵은 공약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번에 조금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데다가 선거 내내 이를 강조했다는 점에 있어서 이번에는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의지가 강하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분도론에 대한 논의가 지금 좀 급부상을 또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단순한 분도가 아니라 특별자치도 형태로 설립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국회에서 지금 법안이 발의가 되고 계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 당선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확고하다는 그리고 이번만큼은 그러다 보니까 경기 북도
북부 주민들의 최대 염원이고 수건 사업할 수 있는 분도론이 실제 되는 거 아니냐,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김당선인 측은 올해 안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 기구를 설립을 하고요. 또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 그리고 나서 임기 내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법을 제정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국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만은 임기 내에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고요. 물론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관련 법규가 통과를 하고 실무적인 절차가 진행을 한다면은 그 어느 때보다 경기 북부 분도론이 실할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김동연 당선인 공약 가운데서 도민들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제일 또 지지를 하는 공약은 부동산 정책, 투기 과열지구 및 이 조정 대상적 해제 추진인데 집값이 좀 저평가됐다 이제 이런 불만들이실 텐데 이거 좀 민감한 문제 아닌가요? 저평가도 저평가지만 거래 자체가 힘들다는 네.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도 어렵고요. 예. 지난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을 대대적으로 이게 획일적으로 늘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농 복합 지역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매우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 당선인이 이를 지적하고 선거 기간 내 이런 불합리한 규제를 바꾸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분도론만큼 많은 도민들에게 호응을 받았던 공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경기도 김포를 비롯해서 동두천, 안산, 그리고 파주, 용인 등 한 10군데 넘는 경기 도내 지자체들이 규제 지역을 좀 해제해달라. 그동안 건의를 꾸준히 정부에 해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김 당선인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투기 과열 지구라든지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 해제하는 것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좀 정부에 강하게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게다가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정책 기조 규제 완화라는 좀 측면이 그렇죠.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조와 맞물려서 중앙 정부와 어느 정도 협조를 통해서 일부 지역들은 규제 지역에서 일부 해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네, 또 김동연 당선인 공약 가운데 교통 문제 해결이 가장 또 중요한 공약 아니겠습니까? 관심이 큰데. 자, 경기도 광역 교통 문제 해결 중심에 역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가 있다는 말이죠. 이 문제는 어떻게 풀까요? GTX 도민들이 가장 관심사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문제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김 당선인 기본적으로 GTX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초 공약과 다르게 GTX 연장 신설에 대해서 좀 한 발 뒤로 물러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여러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정 과제에서도 GTX A, B, C 노선은 당초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지만은 나머지 신규 노선들 D, E, F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노선들에 대해서는 확대를 이제 검토하는 수준에 지금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 과제에 그렇게 반영이 돼 있는데요. 김 당선인은 이건 공약 파기 아니냐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국책 사업인 GTX가 국가 정부의 협조 없이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경기도지사가 나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쉽지 않을 것이다.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고요. 또 김 당선인이 제시한 공약들입니다. 시내버스 요금을 인하한다든지 택시 환승 할인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거는 대규모 예산이 또 수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은 다소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되는데요. 다만 예산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마련하느냐가 공약 이행의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5호선 김포 연장 역시 서울시가 서울시계 밖에서 집결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건폐장 이전 문제와 맞물리지 않는 이상 이 역시 쉽지만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예산 문제도 예산 문제고 또 역시 말씀하신 부분이죠. 예전에 민주당이 다수였는데 도의회 협조가 필수적인데 지금 완전히 동수 똑같아졌단 말이죠. 이 부분도 잘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김 당선인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광폭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문제가 여야가 도의회가 78대 78, 공교롭게 여야 동수로 구성이 돼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치보다는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다가오는 의장 선출 때부터 이제 진통이 예상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야가 의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극한 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여당인 민주당은 여당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무조건 양보는 없다라고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김 당선인이 협치를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야 의석수가 동석인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을까. 또 이게 도의회 자체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정치력을 발휘를 해서 타협과 양보를 이끌어내야 되긴 하겠지만은 생각보다는 뜻대로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